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차시 옛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는 사회책 11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향신료가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죠, 엉덩이 탑장님? 사건의 냄새가 나는군. 전대미문의 사건 발생. 날카로운 눈빛, 뛰어난 관찰력, IQ 1104 추리천재가 온다. 맛있군요. 600만 부 베스트셀러 첫 극장판. 향신료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뛰어가던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걸 봤어요. 별님이 뿅 하고 날았어요. 지능적 추리가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궤도유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경찰 출동! 수사 시작! 과연 범인은 누구?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극장판 엉덩이 탐정 화려한 사건 수첩. 7월 11일 극장에서 만나요. 뿡뿡 보라부인의 암호 사건도 함께 만나요. 네, 방금 감상한 영상에서는 탐정이 한 명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 탐정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탐정에게 과거에 이용한 통신수단을 찾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통신수단은 정보를 전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이 탐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과거에는 전기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옛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활동 1번, 옛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모습 알아보기. 자,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양반은 혼자 놀기 심심해서 윗 마을에 있는 김대감을 초대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초대할 때는 초대장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김대감 집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정은 이 사건을 서찰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서찰은 안부나 소식을 적어 보내는 글로써 김대감 집에 서찰을 보내 초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에 보이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포조를 불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서찰보다는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졸이 있는 관아는 우리 마을에 없고 옆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파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발은 말을 타고 명령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합격자가 50명이고 전국에서 과거를 보러 와서 합격 발표를 전국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사건은 우선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여러 장소에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50명한테 알리기 위해서 각자 50명을 보낼 수 없으니 여러 명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방을 붙여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방은 어떤 일을 널리 알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합격자를 알리는 방을 붙여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체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궁궐에서 소식을 알릴 때는 큰 종이에 글을 써서 궁궐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자, 이 탐정에게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지금 왜군이 쳐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 사건은 성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왔다고 백성들에게 빠른 시간에 알려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 밖에는 외적이 있기 때문에 바깥은 혼자 다니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백성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요? 네, 북을 사용하여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북을 크게 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 고을에 있는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적이 많아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탐정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요? 네, 새를 날려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를 날려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옆 마을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적군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나라에 빨리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봉수를 통해서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연기를 피워서 적들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5개의 봉우리에서 연기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이 국경에 나타났을 때에는 2개의 연기를 피웁니다. 적이 국경에 접근해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연기를 3개를 피워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적이 국경을 넘어서 침범하였을 때는 연기를 4개를 피워서 위험한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중하게 국경을 침범한 적과 전투 중일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연기를 5개를 피워서 위험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현재 남산에 해당하는 서울 목멱산에 봉수의 소식을 도착하는지 보여주는 플래시 자료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플래시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서 봉수대의 연기를 보고 다음 봉수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연기를 피워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 중에 500명의 군사에게 한 번에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500명의 병사에게 한꺼번에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신호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의 무늬로 암호를 정해서 적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 병사끼리만 알 수 있는 소식을 한 번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사용하였던 신호연입니다. 연의 무늬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향, 자, 그리고 어떤 때에 공격을 할지 등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옛날의 통신수단인 봉수와 신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불! 적군이 국경 밖에 접근했다니 임금님께 빨리 알려야겠군. 자, 자. 불이 2개가 올라온 걸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군. 빨리 불을 올려야겠어. 저기 보게나 불이 4개가 됐어. 뭐? 큰일이로군. 빨리 알리자. 아하, 적군이 국경을 넘어왔군. 어서 대신들을 들라하게. 네, 알겠사옵니다. 전화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멀리까지 연락을 하기 위해 이렇게 봉수대를 만들었답니다.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전쟁과 같은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였죠. 봉수대는 모두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연기의 개수에 따라 뜻이 다르답니다. 평상시엔 불 1개만 피우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2개를, 적들이 가까이 오면 3개를, 적들이 쳐들어오면 4개를,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땐 5개를 피운 거죠. 우와, 불로 말을 한다니 대단해요. 가만, 그런데 바다에서는요? 바다에서도 불을 피웠나요? 바다에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연을 띄워라. 네, 장군님. 바다에서는 깃발이나 연으로 신호를 했어요. 바다의 제왕 이순신 장군은 다양한 신호연을 만들어서 해전에 사용했다고 해요. 네, 이것들이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에서 전쟁할 때 작전 지시했던 신호연이랍니다. 우와, 이것들이 신호연? 종류가 많네요. 네, 총 32종류의 신호연이 있었는데요. 각각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이 달랐죠. 어떻게요? 파란 연은 동쪽을 공격하라. 흰색은 서쪽을, 빨간색은 남쪽을, 검은색은 북쪽을 공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호연은 무슨 뜻일까요? 파랑은 동쪽, 빨강은 남쪽이었으니까. 아, 동쪽과 남쪽을 동시에 공격하라. 맞아요. 또 이건 태풍 시에 배의 줄을 길게 매라는 뜻이고요. 이건 배의 줄을 짧게 매라. 맞죠?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은 이 다양한 신호연들을 사용해 많은 승리를 이끌었답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이 탐정은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먼 곳까지 직접 가거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소식을 알리는 것은 파발, 편지로 알리는 것은 서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써서 붙이는 글은 방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수, 신호연,
새, 북 등을 이용하여서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